안녕하세요. 이번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금 교실을 강의하게 된 YW 세무컨설팅 대표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세금 상식이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원천세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건을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판매했을 때 100원에 대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죠. 그러면 그 100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보시면은 7월 25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월 25일 이렇게 2번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예정고지 및 납부가 있다라는 거. 종합소득세 이거 어떤 세금이냐면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및 납부기한은 만약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사업을 하시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2017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거나 알바를 고용하시죠. 그러면 급여 또는 알바비 지급하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 유의하실 거는 직장에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다라고 하면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용하시면은 사업 운영하시면서 자금 흐름상 조금의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과세 유형에 따라서 총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냐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냐에 따라서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과세사업자가 돼요.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면세사업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다시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시 구분이 되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혹은 간이가세 배제 업종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면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과세자. 그리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그리고 간이가세 배제 업종 지역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간이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조건은 and, 위에 조건은 혹은 or. 그래서 2가지는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10%. 그리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환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된다. 간이가세자 여기는 공급 대가예요.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곱하고 다시 10%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보고요.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만 곱해서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영수증만 발급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간이 영수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다란 영수증을 받으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예, 간이 과세자는 이런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쳐드렸는데 공급가액, 공급 대가의 차이가 뭐냐라고 보시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급가액에는 부가세가 미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하면 부가세 10% 10만 원이겠죠. 10만 원. 그래서 총 거래처한테 받는 돈은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총 받는 금액이 110만 원이죠.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110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 납부를 볼 텐데요. 부가가치세는 크게 1년을 상반기, 하반기 6개월씩 나눠서 제1기 과세기간 그리고 2기 과세기간 두 개로 구분합니다. 보시면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 1기 그리고 하반기 2기 총 두 개로 나눠서 6월 30일 지나면 7월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해선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일시에 납부하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예정 고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직전년도 부가세 납부한 거 그거에 대해서 2분의 1을 이제 예정 고지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4월 25일까지 납부.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제1기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이죠. 소규모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일반 과세자처럼 수시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 1년치를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확실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역시 예정고지 및 납부 7월 25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볼게요. 이제 매출 대가라고 하면 거래처한테 받는 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출액 100. 그러면 매출세액은 100의 10%인 10만 원. 총 매출 대가가 110 받는 돈. 매출액은 100. 매출세액은 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매입 대가. 제가 돈 주고 사는 금액이죠. 만약 상품을 55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하면 매입액은 50만 원이 되는 거고 이제 부가세 할 때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거는 5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세액이 10만 원이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5만 원이다. 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5만 원이 되겠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차감되는 매입세액은 꼭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입세액 공개 요건,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야 된다. 그리고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세 가지를 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로 요새는 많이 되는데 만약 전자가 아니라 수기로 받았다라고 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보통 보시면은 이제 상대방이 현금으로 하면 뭐 10% DC해 드립니다.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해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어차피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50만 원에 매입하나 55만 원에 매입하나 세금계산서 받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세금계산서 없이 그냥 매입만 했다라고 하시면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비용 인정도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증빙 받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절세 방법입니다. 이제 간이가세자 볼게요. 간이가세자. 4,800만 원 미만이죠. 수익 금액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되게 영세한 사업자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과세자처럼 부가세를 계산하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식의 계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판매가 아까 보신 것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럼 뭐 110만 원이다라고 하면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하고 거기에 10%를 해서 매출세액을 하고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받으신 거 거기에 나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그러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매입세액 공제액을 산출한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입세액 빼면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가세자는 매입세액이 크다고 해서 환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규모를 생각하셔가지고 어느 게 유리한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만약 초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뭐 한 2억, 3억 인테리어 비용 들어간다. 라고 하면 매입세액 환급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비용 처리 면이나. 그럴 때는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시고 초반에 투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가능하시면 간이가세자로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겠죠.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처럼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5%부터 30%까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분입니다. 간이가세자랑 거래를 해서 뭐 영수증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입세 공제는 일반 과세자. 이제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연표, 그리고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매입세 공제를 다 받으세요. 근데 신용카드로 이제 직원들 회식비라던가 아니면 뭐 컴퓨터를 샀다던가 하는 부분을 매입세 공제를 안 받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비용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거를 다 적격증빙을 갖추고 썼다고 해도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 뭐 집에서 컴퓨터 쓰기 위해서 뭐 사업용 카드로 뭐 컴퓨터 매입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래처 접대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과 외식을 했다. 당연히 그것도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이거는 설명드린 것처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이 부분은 특례 규정이 있어서 이제 사업 전에 이제 매입하거나 한 부분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 이제 사장님들 이제 승용차 끌고 다니시죠. 그런 차들은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되는 차들이 있어요. 9인승 이상 승합차, 그 배영 차량, 화물차, 그 1000cc 이하 경차. 이 경우에는 자동차를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유류비, 그 뭐 주차 뭐 이런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사업을 하시는데 굳이 큰 차가 필요 없고 나는 물건을 많이 나른다. 그러면 뭐 배영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9인승 승합차를 구입하시는 게
매입세 공제도 되고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접대비 같은 경우는 정책 목적상 접대하는 거를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미수치 그리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 아까 매입세 공제 요건 중에 하나가 적격 증빙을 수취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치한 경우 안 돼요. 토지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 토지 같은 경우는 면세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 뭐 측량비라던가 이렇게 세금계산서 받으셔도 토지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매입세 공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